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안녕하세요. His University 총장님이신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박사님과 오랜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을 지키는 방법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박사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영육 간의 강건하고 행복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저희 가정 상담 프로그램은 우리 귀한 박사님의 가르침과 나눔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는 바쁜 가정 속에서의 대화입니다. 너무 중요하고도 아주 광범위하고도 또 기초가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대화는 사실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일방적이게 대화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특별히 바쁜 가정 속에서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대화가 차단이 된다거나 그렇죠. 또 대화를 거절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박사님? 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어땠어요? 뭐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 별일 없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지금 당신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라는 의식을 안 하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이어지질 않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녀 사이에도 제일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면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걸면 쳐다보지도 않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좀 본의 아니게 무시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아유 우리 아내하고는 말해봤자야 뭐 그래도 우리 남편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어 뭐 알아듣지도 못해 뭐 또 우리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우리 애들은 말 안 들어 뭐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셧다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가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다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들하고는 오히려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맞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었지.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도 가족이었지.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화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상담자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니까 이 상담자들에게 훈련시킬 때 대화 기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듣는 기술이에요. 잘 들어주는 것부터 잘해야 그다음에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듣지를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툭 던지고는 그냥 상대방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의 기술에 듣는 기술이다. 이거를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얘기를 이렇게 딱 시켰을 때 이제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게 먼저 눈높이를 맞추라는 걸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뭐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건 알아서 뭐예요 뭐 이렇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냥 혼자서 설거지하면서 뭐 일하면서 바쁘니까 뭐 이해는 되지만 네네. 근데 상차림이나 설거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바빠서 정작 그를 위해서 한다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거 자체에만 그냥 우리는 에너지를 쏟고 그냥 본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 자체에 다 정신이 쏠려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소홀히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마음이 딱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짧은 시간에 제 행동, 제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네. 근데 분명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맞아요. 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아, 참 그랬네. 네. 나도 모르게 별로 맞아요. 인식 없이 그랬는데 네. 사실은 그게 상대방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네.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기쁨이나 또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거나 관심을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자기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저는 늘 우리 가족에서 누가 들어오면 이제 먼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줘야 되거든요. 네. 들어왔나면 너 들어왔니? 뭐 이게 이렇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누가 들어오면 우선 웰컴 홈 그래요. 누가 들어든지. 네, 네. 뭐 아빠가 들어든 엄마가 들어든 애들이 오든 할머니가 들어든 네. 우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누가 들어오는 게 나는 기뻐 널 보니까 행복해 뭐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야 집에 들어온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가정은 천국이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누가 우리를 환영해 줄까?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겠지. 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웰컴 해 주신다는 거죠. 네. 상상해 보셨어요? 네. 우리가 천국에 딱 갔는데 그냥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어떤 불안함도 있고 뭐 정말 왔구나 하는 안도가 여러 복잡한 그런 마음이 될 텐데 저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막 우리를 향해서 웰컴 해 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일까. 근데 이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그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 애청자 분들에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 들으면 맞아 그러고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이제 이렇게 쥐고 지금부터 난 요거 하나만 할 거야. 그래서 온 가족한테 네가 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들으시는 분이 그거 하나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누가 오면 웰컴 홈 하면서 웃으면서 확 환영해 주는 네. 그럼 벌써 느낌이 다르죠. 맞아요. 모든 피곤이 다 풀어지는 순간이죠.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숙제해 뭐 손 씻어 뭐 막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급하게 그렇게 하죠. 손 씻어 막 이러잖아요. 네. 먼저 앞서 나가서. 네. 네, 네. 그러면 갑자기 짜증스럽게 느껴지니까 손 씻는 게 갑자기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웰컴 홈 막 그러면서 아무게 보니까 정말 엄마가 기다렸어. 수고 많았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이 안 그래도 그냥 손 씻게 되는 거죠. 그게 에너지 드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그냥 놀이처럼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듣는 기술, 또 말하는 기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앞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또 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듣는 기술을 위해서 나의 솔직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빨리 입 밖에 내려 그래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번 침을 꿀꺽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그냥 얼른 맞장구를 치지 말고 네. 그 말을 내가 잘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아?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더워. 왜 날씨가 이렇게 더워? 아직 9월달인데 벌써 가을도 될 텐데 막 이러면은 뭐 인디안 서머겠지 뭐 막 이렇게 그냥 해답을 주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맞아 더워.
이게 이제 공감인데 그렇죠.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경청, 이해, 반영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대화 얘기를 딱 하면 어떤 분은 해답을 빨리 주려 그래요. 어떤 분은 분석하려 그래요. 네. 너 감기 기운 있어?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더워 그러면은 너 뛰었니? 뭐 움직였니?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나 네네. 분석하거나 해답을 주거나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캐묻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네네. 일단은 더워. 이제 더운 건 그 사람의 상태고 내가 알아듣기는 네가 지금 덥다는 말이지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이야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끝까지 다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런 해답을 준다거나 막 급해서 내가 네. 해결사가 되려고 할 때는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게 상담 기술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늘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내 남자보다 아니면은 무슨 직장 상사보다 네네. 아니면 무슨 뭐 교회 목사님보다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우리 가족이다. 네. 그래서 가족한테 먼저 그런 기술을 발휘하자. 네.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덥다는 거를 판단하지도 말고 또 해결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보통 해결이 필요해서 말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내 지금 상태를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훅 무시해지는 순간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난 누구 때문에 속상했어 그러면 뭐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겠지 뭐 그럼 당신 누구 편이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옳다 그르다 뭐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거나 네.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다는 말이지 이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공감. 그렇죠. 네. 네. 이거를 이제 공감까지 나가려면은 조금 더 큰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냥 경청, 이해, 반영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었다.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 이런 뜻이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더운지 모르겠어. 아니면 더워. 이렇게 하면 네. 이제 그걸로 그 상대방은 자기가 한 말을 알아들었다는 그런 그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제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특별히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듣는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예시로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엄마가 예를 들면 덥다 하면 이제는 제가 그럼 창문을 먼저 열어야 되나? 먼저 몸이 움직인다든지 근데도 제 생각에는 다 생각을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상대방 저희 네. 엄마 측에서는 물론 고맙지만 그렇죠. 본인의 말을 좀 더 귀 기울여 주면 그렇죠. 좋겠는데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그럼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는 하나의 예의일 수 있지만 네. 부모 쪽에서 먼저 자녀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훈련을 하게 되면 네.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갖게 돼요. 근데 네. 이제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귀를 잘 안 기울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손주가 태어날 때 큰 아이가 3살 때 작은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작은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이제 4살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만 사랑받고 관심에 집중이었는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온 식구가 아기만한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시무룩한 표정을 이래요. 난 아기가 미워 이래요. 그럼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해요? 뭐 아기가 왜 미워? 막 이렇게 이제 왜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상담자 훈련에서는 내 남자 절대 왜라고 안 물어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 왜라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옳고 그르면 맞아 틀려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게 논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또 이제 어떤 엄마는 이래요. 미워하면 못 써.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아이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이제 화가 울컥 나고 더 미워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순간 이 아이는 그 밉다는 감정을 딱 감춰요. 그리고 몰래 미워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안 볼 때 턱 때린다든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미운 감정을 딱 감춰놓고 위에는
그 죄책감이 딱 엎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맞아요. 그래서 훈련받은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미워.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애가 미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괜찮아 이런 뜻이죠. 네네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또 얼굴을 표정을 미워 막 이렇게 강조를 하죠. 네네. 그럼 이제 그걸 또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 있다가 어머 애기가 오줌을 쌌다. 기저귀 좀 집어줄래? 아. 이제 딱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이제 미운 감정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저귀를 집어줄까 말까 그런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도울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밉다 싫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무드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어다 줄까 말까 이제 이러면서 신나는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그러다가 요만한 정도의 어린아이는 집어오거든요. 신나서 이제 엄마가 도와달라는 거니까. 그럼 딱 집어오는 순간 고마워. 너는 지금 아기를 사랑한 거야. 어머. 그리고 엄마를 도와준 거야. 네. 그럼 그 순간 얘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자기가.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 different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어려운 단어 외우실 필요 없지만은 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아기를 미워하는 게 내가 아니구나. 미운 감정은 일시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야. 밉다고 해서 때릴 필요까지 없어. 그리고 나는 미워도 엄마를 도와주고 아기를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분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 순간 얘는요 확 자기가 이렇게 등급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네. 자신감이 딱 생기고 안도감도 생기고 네. 아기를 향해서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사랑해라 뭐 도와라 뭐 책임을 져라 막 이렇게 무겁게 막 짐을 지우지 않아도 네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와. 제가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반전급 드라마 같아서 이렇게 좀 눈물이 났어요. 네. 저도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가장 지혜로울 수 있을까? 제가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이가 와서 이제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빨간 성경표를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화나잖아요. 아니 또 잃어버렸어. 응? 어떻게 간수레끼를 또 잃어버려. 맨날 잃어버려 너는 그냥. 응? 엄마가 어떡하라 그래서 잘 챙기라 그랬지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씨 괜히 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엄마가 아이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잘 챙겨라.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들리지 않고 어휴 엄마한테 다신 그런 말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조금만 훈련이 되면 엄마 이렇게 해서 잃어버려서 아 속상했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맞아요. 나 그거 산 지 얼마나 되지 않았잖아. 얼마나 아꼈는데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요 다음에는 잘 챙길 거야.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챙겨라 막 그렇게 하면 얘는 이제 화가 반발심이 탁 생기지만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엄마 앞에서는 다 안도감이 생기면서 지혜가 떠오르는 거죠.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뭐 옳고 그름 뭐 그런 걸 따지는 거는 이 전두엽이라 그래. 이마 있는 그쪽에 두뇌의 역할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감정을 주관하는 데는 이렇게 뒷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자동적인 반응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기관이 이 우리 뒷목 쪽으로 그 두뇌 속에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이걸 일칭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다루는 뇌가 더 빨리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이 논리를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두뇌는 늦게 발달이 돼요. 네네. 그래서 1층은 이제 공사가 끝났는데 2층은 아직 공사 중. 네. 청소년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어른이니까 2층 뇌를 먼저 쓰죠. 그러니까 아이와 그걸 맞춰서 1층 뇌를 자기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속상했겠다 하고 이제 그 아이의 1층 뇌를 자극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2층 뇌가 움직이게 되는 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얘기할 때 뭐 1층 내 2층 내 따질 겨를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팍 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놀이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아, 네네. 그러면 이제 공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갖고 그걸 자기도 탁 쳐요. 그러면 더 세게 쳐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받을 겨를이 없이 뭐 머리를 탁 때린다든지 저 멀리 떨어져 나가든지 관역을 못 맞히는데 네. 일단 공이 탁 던져지면 일단 받는 거예요. 받아서 심호흡을 고르고 잘 던져주는 이게 대화죠. 잘 던져줘야 잘 받고 또 그다음에 또 다 받았다 또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임을 해보는 것처럼 네네. 아이하고 이제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는 가끔 뭐 학교에서 어떤 학습을 하냐면 풍선 무슨 전구공 무슨 테니스 공 야구공 무슨 축구공 뭐 탱탱볼 뭐 이런 공 종류 크기와 이제 그 탄력성이 다른 여러 가지 공을 놓고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달리기를 시켜요. 오, 네. 그러면은 이제 깨달아요. 우리는 그거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같이 주고받으면서 재밌게 주고받으면서 뛰어가는 그 게임으로 재밌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냥 빨리 가려고 공을 던졌다가 집으로 갔다가 더 늦어요. 오히려 그걸 깨달으면서 아 공의 크기나 이런 거는 그 대화에도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주 작은 대화지만 상처받기 쉬운 대화도 있고 그렇죠. 아주 큰지만 그냥 그래도 주고받기가 쉬운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대화에는 비중이 큰 대화도 있고 그냥 아주 작지만 잘못 던지면 상처를 줄 수 있는 대화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놀자. 인생은 게임이다. 네네. 이제 그런 거죠. 어, 뭐를 막 해결해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뭐 막 그냥 무슨 뭐를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함께 지금 인생이라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으신 운동장에서 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상대방이죠. 아무리 내가 이 공 던지고 노는 게 좋아도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야구공을 던져갖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엄마는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대화는 그런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네. 박사님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이런 놀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부부끼리도 가능할 수도 있고 아이들과 또 부모가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중요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 때 혹시 공을 동시에 굴려가면서 아니면 패스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굿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 가족 회의를 하자. 네. 우리가 이제 언제부터 일주일 동안 가족 휴가를 갈 건데 네. 뭐 산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변가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할머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집에서 그냥 먹고 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할 때 네. 그냥 뭐 아이 가는 게 뭐 저기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네가 무슨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너를 위해서 우리가 네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 우리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막 얘도 얘가 나도 막 이렇게 떠들지 않고 네. 공을 딱 준비했다가 공 잡은 사람만 말하기. 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 공을 굴리면서도 분명 공을 굴릴 때 그 속도감이라든지 그렇죠. 던지는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 마음을 전달하는. 네. 음. 저희가 부부 대화 훈련할 때 그런 방법을 써요. 아, 네네. 이제 상담할 때 부부가 와서 내 상담자 앞에서 싸울 때도 있어요. 막 당신이 그랬잖아, 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이제 두서없이 막 거기서 떠들다 보면 이제 네. 격해지면 그렇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상담자 앞에서 막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상담자가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게 습관이 된 커플들은 얘기를 들으려 그러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딱 쥐면 말랑말랑하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이는 공이 있어요. 아, 그 네네. 하트 모양으로 된 그런 공을 준비돼 있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쥐고 그리고 쥐고 있는 사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신 말 들을게요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걸 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쥔 사람만 말할 수 있게 네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와.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네. 이렇게 지금 양은순 박사님과 바쁜 가정 속에서의 대화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박사님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너무 금방 시간이 가요. 그러네요. 어느 틈에 시간이 네. 오늘 저희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선 대화를 할 때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누군가 정말 우리 가족들 제일 소중하다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는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웰컴 홈을 한번 꼭 실습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서 어떤 반응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게 이제 대화의 기본이고 그다음에는 듣는 데 치중하고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경청, 이해, 반영 이거를 꼭 한번 실습해 봤으면 이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만 돼도 그래서 공놀이 하듯이 이 대화가 즐거운 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박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잔소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잔소리에도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잔소리.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엄마들이 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언제든지 AM1190 미주복음방송 카카오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고민, 상담,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나눠주신 웰컴 홈, 경청, 이해, 반영 그리고 서로의 대화에 눈높이를 맞추는 법 꼭 실천하는 저희 가정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가정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양은순 박사님과 함께 하는 가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